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6년 7월 3일 자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일요경마가 이제 정상적인 주의 방법으로 시행이 돼요. 7월달부터 이제 야간경마가 시행이 되긴 합니다만 일요경마 자체는 10시 50분부터 시작을 해서 6시에 끝이 납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일상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마사이가 그렇게 선택을 한 건지 정확하게는 뭐 제가 알지를 못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잘한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일요일 날까지 야간 경마를 하다 보면 9시에 끝나서 집에 돌아가시면 10시가 되고 또 씻고 뭐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그만큼 힘들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사이가 오래간만에 조금 진중한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이제 JTBC라는 그 케이블 방송이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그 뉴스를 가끔가다 듣습니다. 뭐 자주 듣는 건 아니래도 가끔가다 들어요. 근데 거기 뉴스 앵커가 이제 옛날에 이 MBC에서 활동하시던 그 손석희 아나운서가 그 진행을 하는 뉴스인데 조금 다른 뉴스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조금 이렇게 좀 유연하다고 할까요? 유연한 가운데서도 뭔가 좀 진행 자체나 또 그 뉴스라는 틀을 바꿔서 뭐라 그럴까, 아주 시시콜콜한 정치 쪽에, 그러니까 어떤 어용 쪽의 방송보다는 시사 쪽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좀 필요한 소식을 많이 전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뉴스도 좀 저렇게 유연해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마사이 방송하는 걸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네가 무슨 어용, 뉴스 방송도 아니고, 참 저렇게 재미없게 경마방송을 진행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방송국에 있는 그 일원들도 전부 다 젊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일 높은 사람이 아마 제 나이보다 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어용 뉴스 같은 경마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발전이 하나도 없이 그런 쪽의 방송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고 변화를 싫어하고 또 아울러 자기네가 갖고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젊은 사람들의 이 마인드를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냐. 저부터도 나이가 먹었지만 제가 나이 50이 넘어서 봤을 때도 고리타분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젊은 애들이 봤을 때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게 방송이야? 저게 뉴스야 뭐야? 저게 무슨 뭘 전하려고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무슨 어떤 방송의 그 질이라든지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땐 빵점짜리 방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마인드를 바꿔야 되고 사람들을 자꾸 바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고리타분해집니다. 그러니까 행정 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민선체제로 돌아서면서 이 가까운 이 서민 행정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밑바닥 행정이라는 지방 행정 자체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듯이 일개 그 마사이라는 것이 경마를 갖고 주제로 하는 그런 틀을 갖고 있는 데가 굳이 그렇게 어용방송식으로 뉴스식으로 진행을 할 필요가 있겠는지 저는 한번 묻고 싶으네요. 자, 어찌됐든 뭐 지난주 이제 강타의 적중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데 뭐 금토일날 주구장창 얘기를 드렸으니까 적중이야 뭐 항상 꾸준한 적중을 보여주고 있는 강타인 만큼 자 이번 주 이제 야간 경마를 시작으로 7월달 경마가 시작이 되는데 자 멋진 적중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자 7월달 한 달 동안
잘하는 예상을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 경마의 전반적인 흐름은 토요 경마와 비슷합니다. 출주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하지만 제가 금토일날 늘 강조를 했듯이 야간 경마 때는 어느 정도 시장에 야간 경마를 한다는 걸 알려야 되는 만큼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경제에서는 아주 오부지게 배당이 터지지 않겠느냐. 자, 이렇기 때문에 너무 저배당 쪽으로 또는 안정적인 쪽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변도 분명히 발생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1호 경마 갈 길이 먼 만큼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1호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제 1경주입니다. 자, 마필 좋아졌다 얘기만 했지만 사실상 입상에는 실패를 하고 있는 1번 덕성기로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엔 또 직전에 이어서 또 한번 문세영 기술을 개성을 시키고 있는데 일단 마체 자체가 그다지 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간 세 번의 경주에서 나름대로 일치월장의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대치만큼은 빼어난 성장 속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작은 마체에서 파워가 부족한 것이 그 1차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자, 하지만 뭐 이번 편성 자체는 워낙에 이제 약한 편성을 만났고 마필 자체의 능력으로도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1번에 대해서는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입상 가능 건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계상 선행까지도 가능한 마필이니까요. 자, 그래서 1번은 일단 인정을 하고 간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후착인데, 후착을 누구로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자, 이번 경주시 이제 요주의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들이 몇 두가 보이는데, 저는 일단 9번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9번은 아무래도 추임력이 우수한 반면에 이 선행력이 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고 이번 경주가 1000m이기 때문에 자력 입상은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세게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10번이 제규퀸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이 이제 지난번 경주 때 공백기를 갖고 이제 출전을 했었던 마필이에요. 주행불량으로 인해서 재심을 받고 재검을 받고 출전을 했는데 요 마필이 이번 경주에서 요주의 마필로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이 10번 제규어킨을 추천을 드려보고 싶다. 그래서 1번 덕성이로야 뭐 당연히 팔리는 마필이니까 강하게 추천을 드리고 10번 제규어킨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2경주 오늘 강타의 1호 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시에 노림세를 갖는 마필이 딱 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6번 창영노주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려다가 한번 참았던 마필이에요. 아, 이번엔 안 되겠다. 왜? 그 이전에 급상승대 전력을 보여줘서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번 참았더니만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확실하게 조정을 거쳤고 자, 이번에 또 한 번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엔 대가리로 놓고 때릴 겁니다. 자, 이번 첫 번째 승부처의 핵심, 대가리로 안고 가는 마필은 6번 창영노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창영노주를 놓고, 자, 이번 경주의 강타가 어떤 말에게 강하게 할 것인지, 자, 외관상 보이는 인기마도 있을 것이고, 또 안 팔리는 배당마도 안고 있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요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중배당과 안정적인 배당을 골고루 양성할 수 있는 1호제 2경주 첫 번째 승부처를 멋진 적중으로 자, 포문을 열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1호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제 3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뚝심명 마필들이 거의 없이 비교적 느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리는 1300에 빠른 마필들이 없다면 당연히 뚝심형 마필이 선전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3번 백산 아일랜드가 가장 좋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3번 백산 아일랜드는 이번 경시 추임력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편성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이 편성에서는 3번 백산 아일랜드를 놓고 때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여기 이제 복병권 마필로는 7번 포제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은 요주의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일요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일요제 4경주는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빠 터져라 제발. 누가 팔리느냐? 6번 히트포인트가 팔리고 5번 한상의 도약이 팔리고 10번 장비천복이 팔리고 2번 소박한 인생 같은 마필들이 팔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경주입니다. 다 팔려라 바람아 멈추어다오 싱싱불어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6번 히트포인트나 5번이 한상의 도약이나 2번이 소박한 인생이 상관구도로 팔릴 수 있는 경주임에는 분명합니다. 이들 마필들이 미세하지만 가장 능력상으로는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들 마필들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측이 되는 편성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 한두가 있는데 바로 4번 빅파이어라는 마필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은 2%가 부족하고 또 마필 자체가 13전을 치르는 동안 2차 2번밖에 못했어요. 자, 그런데다 4세마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경주에 이제 문세영 기술을 개선을 시켰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문세영 기술을 개선을 시켰는데, 지난번에 인기만으로 팔리질 않았고, 역시나, 바닥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52kg를 받았는데, 지난번은 사실상 이제 승군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승급전에서 탐색을 했고, 이번에 이제 진검승부를 띄울 태세이기 때문에, 요번 경주시 진검승부를 한다면 오히려 여타 인기마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능력도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번 4경주 준메인 승부처에서는 노린수의 마필, 그러니까 보여준 마필들이 능력이 미세하지만 우위를 보여주는 편성군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치켜뜰 수 있는 마필, 바로 그런 마필들을 위주로 해서 공략을 해서 한번 작심 배당을 노려보고 싶은 일요제 4경주 UCC 준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은요 전문가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1월달에 잘했던 친구가 5, 6월달에 못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1, 2, 3, 4월달에 못했던 친구들이 5, 6월달에도 잘할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흐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리 많고 옛날에 이제 고배당을 잘 맞췄던 전문가들이 이제 후배 전문가들이 와서 그래요. 아, 형, 요즘 이렇게 고배당이 안 맞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그러지? 요즘 정말 어려우니까 그렇겠지 뭐 이러고 맙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게 이제 그 흐름의 차이인데, 옛날에는 복병권 마피를 놓고 때리면은 거의 배드 10중 8구 맞아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바로 그 복병마가 그 경주에서는 안 때려. 그러고 나서 한두 번 더 각구실을 해놓고 이 말이 이제 되는지를 알고서 조금 이제 바닥을 쓸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예전 뚝선 시절을 좀 돌아갔다는 느낌도 있어요. 정보가 많이 나오는 홍수 시대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배당만은 조금 숨겨놓는 말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각도를 갖고 한번 지켜보는 것이 고배당을 마치는 지름길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즘 이제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그런 각도로 좀 많이 추천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1경주입니다. 5번 희망길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번 경주에서 대가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마필은 5번 희망길이 대가리입니다. 그러면 희망길을 놓고 때리면은 구멍수도 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못 맞힐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또 배당은 절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5번 희망키를 인정을 하더라도 희망키를 놓고 때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일요경마 때 금방여전회가 누가 보더라도 대가리잖아요. 1억 원짜리 고가의 마필에 문세영 기수에 또 주행검사도 잘 받았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대가리예요. 그 대가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 대가리를 놓고 때리면 실패를 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11번 대기속도라는 마필을 대가리로 놓고 금방여전을 때린 거예요.
그렇듯이 어린 왕자가 팔리고 다 팔리지만 그런 마필들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새롭게 꿈틀거릴 확률이 있는 마필을 미리 포착을 해서 그 마필을 놓고 때려야만 요즘 경마는 종촉을 할 수 있다. 바로 이번 부산교차 1경주에서도 5번 희망킨이 강하게 팔리긴 합니다만 또 얘를 단톡으로 때려야 되는 편성이긴 합니다만 얘를 대가리로 놓고 때려서는 큰 재미를 볼 수는 없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요제 4경주와 부산교차 1경주를 묶어서 자 여기서 두 개의 승부처로 5점짜리 배팅 자금을 한번 넉넉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제 5경주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가다 여러분들도 이 일상에 돌아가시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따 밥 먹고 살기 힘들다. 아따 이거 뭐 몇십 년씩 했는데도 이렇게 점점 힘들어지니 이걸 어떻게 사냐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경마계도 제가 예상밥을 한 15년 정도 보여요. 그런데다가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30대 40대인 분들이 그래도 경마밥을 먹고 15년 정도를 했으면 젊은 친구들보단 잘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또 이 세월 동안 10년이 넘게 예상가를 한다는 것은 좋지 재미가 없으면 못해요. 예, 돈만 보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배팅을 하는 거하고 예상을 하는 거하고는 철저하게 다른 일입니다. 그걸 같이 공유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착각을 하셔가지고 경마 전문가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 너는 배팅을 하냐? 그 팬들을 우습게 알고 너는 배팅을 하냐? 팬들이 돈을 우습게 안 할 리가 있냐고.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아니 그거는 내가 콧방구가 나온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니 내가 못 맞춰주면 팬이 저를 제 예상을 들어주나요? 그 기본 아닙니까? 제가 잘 맞춰야 팬들이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제 걸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팬이 없는 프로가 어디 있어요.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지. 그러면 그 프로가 배팅을 하는 게 프로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문가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걔 저 또 무슨 100배 맞췄으면 지가 거기다 배팅 얼마나 했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의 철학이 있는 거야. 그렇지만 배팅을 안 하는 사람들을 욕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왜?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은 배팅을 안 해봤을까? 그 친구가? 해봤잖아. 해봤는데 자기 보기 2개가 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니 그럼 그 사람 왜 그런 사람한테 내가 당신은 왜 대통령 되지 왜 전문가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 거야? 야 씨야 내가 대통령만큼 공부를 잘해야지 하지. 마찬가지야. 배팅을 못하니까 안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자기 생각만 무조건 맞다고 그러는 건 나이가 먼 사람으로서 그건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건 싸우자고 달려드는 거지 대화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 피해야지. 개니까. 개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싸움을 못해서가 아니라 져서가 아니라 이 나이에 무슨 싸움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피해주는 거지. 아따 그래 니 잘났다 니 똥 칼나다 자식아 오래 살아라 이러고서 그냥 마는 거지.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갖고는 하도 안 되잖아. 아유 저게 말이여 씨야 된장이야 저게 뭐여 이러고 말잖아요.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뭐랄까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여러분들이 일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친구들한테 밀릴 때가 있잖아. 내 나름대로 내가 아직도 젊고 마음은 젊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내 분야에서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밀릴 때도 있잖아. 그럼 섭섭하잖아. 단지 나이를 먹었다는 거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기성시대가 그런 거는 똘똘 뭉쳐서 카바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경마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자기도 밖에 나가서 개죽거리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저는 그렇게 그래서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도 연세 들으신 분들한테 제가 굉장히 잘해줬어요. 왜 그러냐 한 예로 아까 저 주사님은 왜 삼겹살을 먹는데 익지도 않은 삼겹살을 이렇게 먹었었냐고 여직원들이 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루 물어봤어요. 그 나이 먹은 안 주사님인데
안주사님, 왜 그 고기를 익지도 않은 걸 드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야, 정현아, 야, 내가 이 조주사, 내가 이가 안 좋아서 딱딱한 걸 못 먹어서 그래. 아유, 내가 미안하네. 내가 이런 데 안 올라오려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미안하잖아. 그 사람 나름대로의, 이런, 뭐랄까, 그런 게 있었잖아.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 다음에 이제 여직원들이 그러면, 야, 옆으로 해놓고 먹어. 그래서, 안주사님도 나 이유가 있으니까 그냥 먹어요. 예? 그런 거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어린 사람들이. 내가 그러고 말았어. 그런데, 그렇듯이 뭔가 보호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어느 한 친구, 그 여직원 중에서도 대가리가 될 수 있는 여직원한테 조용히 내가 얘기를 했어. 여직원, 안주사님은 이가 안 좋아서 이렇게 먹는 거다. 그러니까 모르는 척하고 먹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 나온다고 그러지 않냐. 그러면 누가 잘못이냐. 저분이 뭐 잘못된 거 있냐. 그건 아니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그래서 서로 막아줄 수 있고 보호해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기성세대가 막아줄 부분은 철저하게 막아줘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나이를 안 먹을 줄 알지. 자기도 나이를 먹거든요. 자, 다음은 이제 1회제 5경주로 갑니다. 자, 이번 경기는 7번 해놀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이제 당일날 어느 정도 팔릴지는 모르겠는데 마필 상태도 괜찮을 것 같고 또 강명준 마방이 이제 위태위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력 승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 7번 해놀이라는 마필 이번 경기 꼭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마리밖에 추천을 안 드렸네요. 여기 추천드릴 만이 있나요? 1번 월드마크나 5번 밝은 내일이 팔리니까 7번을 추천드렸으니까 그런 마필도 공략하시면 되는 거죠. 자, 부산 2경주입니다. 자, 2번 적도의 야신이 강력하게 팔리고 또 4번 팔미라가 좀 팔릴 것이고 하는데 10번 에이스맨이라는 마필을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고 싶네요. 이 마필은 이제 46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장기 휴양마인데 재검대 걸음이 초반 양호한 선행력을 보이며 선행을 나선 뒤 종만 가만히 잡고도 괜찮은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걸음 좋습니다. 10번 에이스맨 강하게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1회제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가리는 누가 뭐라 해드려도 9번 슈퍼짝이죠. 이게 바로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박태정 기수 욕하는 거 여러분들이 제가 기수들 많이 욕하잖아요. 근데 박태정 기수 욕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죠? 저 욕 안 해요. 박태정 기수한테. 왜 그러냐면 제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욕을 안 해요. 제가 지금은 서울에 살지만 제가 평촌의 아크로타워라는 데서 살았었어요. 그 안양시청 건너편에 40층짜리 쌍둥이 빌딩 있잖아요. 대립에서 지은 거. 거길 살았었어요, 제가. 근데 이제 모락산을 제가 잘 다녔어요. 거기도 살았고, 이제 대림아파트, 저기 롯데마트 뒤에 대림아파트 살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군데 살면서 모락산을 제가 가끔 가다 갑니다. 예,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그러면 박태종 기수를 거기서 자주 봤어요, 제가. 근데 저는 이렇게 완만한 데로 올라갑니다. 저 주차장으로.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그 무슨 아파트야? 그 이름도 잊어먹었네. 그 아파트 쪽에 가파른 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껄떡껄떡 이제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걸 제 눈을 직접 봤고 체력 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저는 박태종 기수 욕하지 않습니다. 그 나이에 전 그렇게 못하니까요. 그리고 젊은 기수들이 거기 와서 난 산 타는 건 내가 한 번도 못 봤어. 항순도 한 번 봤네, 항순도. 예, 그렇듯이 제가 봤을 때 박태종 기수는 젊은 기수들보다 더 열심히 체력 관리를 하고 열심히 하는 기수예요. 그래서 제 눈으로 확인한 기수이기 때문에 절대 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기수가 엉뚱한 짓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전 그래서 박태종 기수 욕을 안 해요. 열심히 하는 기수라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자, 여기에 이제 6번 왕의 대로라는 마필이 있는데 9번, 6번 막건이 가장 필수적인 막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9번 슈퍼창은 강력한 대가리를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경차 3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과 UCC 중매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아, 요경주가 어떤 배당이 형성될지 저 자신이 참 궁금하네요. 그래서 또 누가 올지도 참으로 궁금하네요. 자, 그래서 요경주를 메인으로 잡아볼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자, 어찌됐든 이 편성은 팔리는 마필들에게 연연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일단 당일날 가장 강력하게 팔리는 7번 찬란한 에이스를 자르고 들어가는 준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7번 찬란한 에이스가 들어오면 저는 못 맞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따 저것도 들어나가면 못 맞춰버렸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안 오셔도 됩니다. 물론 당일날 제가 7번 찬란한 에이스를 받치기로 들어가서 맞힐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제만 보낸 찬란한 에이스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마필을 자르고 간다는 게 키포인트고, 오히려 찬란한 에이스보다는 1번 월드 프레시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을 더 재미나게 봅니다. 물론 받치기이긴 합니다만 1번 월드 프레시를 더 재미나게 봐요. 저는 이 마필이 선입도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번 월드 프레시가 예전의 능력만 보여준다면 오히려 이번 파스에서는 7번 찬란한 에이스보다도 조금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경주. 고로 이번 부산교차 3경주는 작심 배당을 노리는 강력한 복병형 충만을 넣고 복병만을 위주로 해서 공략을 해서 작심 배당 상한까지도 연출해볼 수 있는 준메인 승부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7경주입니다. 이것도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경주입니다. 1번 미래번쩍이 어느 정도 팔릴 수 있는 마필인데 부미는 등짝이에요. 아, 등짝이 영 믿음이 안 가고, 또 7번 해군전이도 되는 마필인데 요 마필도 지금 2개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것도 좀 등짝 자체가 왠지 모르게 껄끄럽죠. 저는 7번 해군전이를 어쨌든 추천을 드리는 마필인데 이 팔리는 인기마들이 껄끄럽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번 편성 자체가 5번 성운마루가 지금의 문세영 기수이고 8번 헬로피스라든지 9번 WJ가 김혜성 기수고 이 세 기수 빼고는 나머지는 다 삐리삐리 이 기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편성 자체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7번 행운놀이와 1번 미래번쩍이 입상이 가능한 전력들인데 이들 마필들의 등짝이 왜 이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면서 이로제 7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 중배당 이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한번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4경주입니다.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비교적 느린 편성이기 때문에 전개상 성취평 마필들이 득세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편성이라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입니다. 자, 이과 한원의 질주입니다.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며 심의 비축을 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부산 4경주의 키포인트는 뭐냐? 추임력을 끌어낼 수 있는 마필들이 확률적으로 입상을 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 왜? 느린 편성이니까. 그러니까 패턴을 보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윤곽을 보는 패턴이 있고 제가 이 분석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이번 편성에서 뭐야? 느린 편성이라는 점이 이번 경주의 전체 편성이지. 그러니까 그림이지.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그림은 뭐야? 개별 마필 분석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리고 전개를 그려야 되고. 그러면 전개상 추임력이 우수한 마필들이 누구냐? 10번 화이트 캐슬, 3번 미스 에어로, 9번 와일드 피처, 여기에 6번 하늘의 질주가 추임력이 우수한 마필들이야. 그러면 이들 마필들 중에서 단순 평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개별 평가를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면 개별 평가를 들어갔을 때 느린 편성에서 당연히 추임력을 끌어낼 수 있는 마필이 입상의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 마필 분석에선 그런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읽어줘야 되는 게 필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마가 쉬운 게 아니고 막상 전문가를 해보면은 정말로 그러니까 뭐랄까 아마추어로 활동할 때 잘 맞추시는 분들 전문가를 해보면 야 이거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은 한 경주를 했을 때 느끼지 못한 것이 전체적인 경주를 분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과부하가 걸리는 거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배팅하고 예상하고는 접목할 수가 없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팅하고 저는 배팅을 은퇴하면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뭐랄까 퇴직금이 없어도 살 것 같아요. 왜? 한 달에 한 300원 배팅해서 벌 자신이 있어. 배팅만 한다면 예상을 안 하고. 그러면 한 300원 60 넘어서 벌 것 같아. 그러면 60 넘은 사람이 한 300씩 벌면 적게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됐죠. 뭐 그게 퇴직금이지 뭐야.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6번이 하늘의 질주입니다. 강력한 대가리를 놓고 여기에 이제 8번 원더펀치 같은 마필 좋고 1번 용감불상 같은 마필 좋으니까 이런 마필들에게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일요제 8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일요제 8경주는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UCC 준메인 승부 정하겠습니다. 이번 편성 자체도 어떤 놈이 무조건 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 편성입니다.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과의 일전이기 때문에 어느 마필도 무조건 축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물론 외관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8번 햇빛 센세이션이 직전 경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제가 이 마필은 당시에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에요. 햇빛 투데이가 대가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 햇빛 센세이션도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요때 당시 2창으로 왔지만 햇빛 센세이션이 이렇게 잘 뛸 거라고 생각을 한 사람은 그렇게 드물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경주 때 한 번 더 경주력을 끌어냈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에서는 소폭 경주를 하강을 하면 입상에 성공을 하고 그러니까 두 번의 경주에서 많은 경주력을 뽑아냈으니까 이번에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면서 몰락할 가능성도 다분히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8번 햇빛 선테이션은 무조건 대가리라고 보는 견해는 불안하고 7번 야오미라클도 대가리라고 얘기하는 건 불안하고 5번 지상비행도 대가리라고 얘기하는 건 불안합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리가 없는 경주라고 생각을 하면서 임하는 것이 이번 8경주를 적중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8경주도 출주수는 적지만 작심 배당이 가능한 이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일요경마 때도 그렇고 토요경마 때도 방송 시작을 하면서 이랬죠. 의외로 배당이 와장창 터지는 경주가 있을 거다. 바로 이런 경주에서 이제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5경주. 오늘 부산광역시장배 대상경주이자 오늘 일요경마의 하이라이트 경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16두가 출전하는 경주죠. 편성상을 딱 보았을 때 이번 경기는 이제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외관상으로 보면 부산경마가 좀 세 보이긴 하는데 이번엔 부산경마 독탕이라고 좀 보지는 않습니다. 이 강역시장배는 부산경마 독탕이다 이런 견해로 보지 않아요. 서울경마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경마의 이변 가능성도 어느 정도 노크를 해봐야 되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히 서울경마가 부산경마도 이길 수가 있다. 볼트샤인이라든지 트리플 라인이라든지 이런 인기마들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일 배당판에서 16번 볼드킹즈 같은 마필들 당연히 읽어줘야 되겠지만 글쎄요.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이 9번, 8번 트리플 라인도 굉장히 센 말이니까 이 8번 트리플 라인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부산 독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5경주는 힌트를 드린다면 서울경마도 굉장히 세다는 거. 자, 그래서 이번 부산 광역시장배에서는 서울경마의 우승도 조심스럽게 점쳐보고 싶은 편성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중배당 이상을 기대하는 부산광역시장배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일요제 9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일요제 9경주는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2번 럭키라이트입니다. 최상식 마방의 골드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장 좋은 마필이다. 이게 그것도 문세영 기수가 만들었다 해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가 제대로 만들어 놓고 1군까지 끌고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한테 박수를 쳐야죠.
차상식 쪽에서는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되고, 어찌됐든 뭐 이번 럭키라이트는 마필 자체의 능력으로 뭐 가장 출중하니까, 자, 이번 경주에도 선행후에 끝까지 버티는 승부 가능하다. 그리고 마필 자체가 1200과 1400에서 뭐 군계 1학이라고 볼 수가 있고, 1800이나 2000을 간다면 분명히 적성 자체가 짧다고도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강하게 믿음을 갖기는 어렵겠지만 1400까지는 거의 뭐 군계 1학이라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번 럭키라이트를 넣고 이번 이 일요 메인 승부처는 무조건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부산제 교차 6경주는 딱 3마리 싸움인데, 아무래도 이제 시기모 아이온이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보여준 능력 자체가 워낙에 출중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이제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가장 강하게 판일 가능성이 있고 또 가장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잖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도 12번 아이온은 강력한 축으로 인정을 하겠고, 여기에 뭐 2번 아주체강도 강력하게 팔리겠죠. 자, 그래서 2번, 12번이 강력하게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인데, 여기에는 약간 될 듯 말 듯한 여타 인기권 전력들도 포진을 하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들 마필들이 과연 어느 정도는 선전을 해줄 거냐, 이 부분에도 한번 열린 마음으로 한번 받아들여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러지면 이번 아주 체각이 부러지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1번 바람속으로도 선행을 갈 수가 있고, 4번 최강자도 선행시의 베스트고, 8번 개나리도 또 선행시의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3번 인수제라든지 2번 전무후무가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나름 또 괜찮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7번 파워비술도 마찬가지인데, 이 중에서는 7번 파워비술이 승급전을 치르고 있지만 그래도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1200에서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물론 상대마들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약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7번 파워비술이 안 될 수도 있고 조금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7번을 괜찮게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팔릴 수 있는 4번 최강자가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또 8번이 개나리가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긴 한데, 선행을 못 갔을 때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궁금하기도 한데, 이런 마필들도 가능하지만 7번 파워비스도 좋게 보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강타 일요경마 UCC 경마 방송을 마무리 짓고, 강타의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모든 분들이 건승하시길 바라면서 현장 선포 시간에 더욱더 알찬 예상으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건승하십시오. 충성 감사합니다.